자, 우리가 앞에서 교과서 본문을 한번 쭉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학습 활동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완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완장은 등장인물 여러 명에게 각각 서로 다른 의미로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최 사장과 종술의 관계에서만 다뤘는데, 운암댁, 종술의 어머니에게서 완장이 간 의미, 앞에서도 쭉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술과 함께 그 마을을 떠나는 부월이란 여자가 느끼는 그 완장에 대한 의미, 각각 서로 조금씩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다르게 느끼는 완장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최 사장과 종술의 관계에서 살펴보는데요. 완장은 종술을 저수지 감시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최 사장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도구, 하나의 수단이다 이거죠. 수단. 그 다음에 권력욕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종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로서 이 완장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 사장의 욕심과 종술의 욕망이 서로 잘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완장이라고 하는 완장을 차고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술과 어머니 운암댁은 각각 완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보면, 종술은 과거에 어려운 시절을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완장을 찬 사람들한테 겪었던 많은 아픔이 있죠. 그 완장의 위력으로 주눅 들어온 자기의 삶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자기도 그런 완장을 차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선망, 부러움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원암댁은 죽은 남편이 외정 때,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전쟁 도중 완장을 차서 인민군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 찬 완장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국군이 수복을 한 뒤에 그 완장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과 빚어졌던 갈등, 그것으로 인해서 행방불명되는 이야기, 이런 아픔을 통해서 완장을 원망하고 있죠. 그 완장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 보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완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 공인된, 누구나 그것을 찾고만 있으면 누구나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공공의 인정된 어떤 권력의 산물, 그것이 완장이다. 그래서 그 공인된 권리와 힘, 즉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완장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교과서 123쪽 2번의 그 사회심리학 실험에 관한 글, 이 글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지금 읽어볼 텐데요. 이 글은 실제 있었던 실험인데, 실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전체 내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파일로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내용과 함께 밑에 첨부되는 파일을 다시 출력을 해서 잘 읽어보면 이 심리학 실험이 어떤 의미가 있었던 이야기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전체 실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모의교도소 실험을 했어요. 197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죠. 짐 바르도 교수라는 사람이 대학의 건물 지하에 실제 교도소하고 똑같이 만든 후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지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무작위로 그냥 아무나 A조, B조로 나눠가지고 A조는 교도관, B조는 죄수, 각각 역할을 서로 나눠서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실험 참여자들은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에 따라 진짜 교도관, 진짜 죄수처럼 행동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특히 교도관에 된 참여자들은 대부분이 자신들이 행사하고 있는 통제와 권력을 즐기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더라. 실험 결과. 이 실제 상황이 아닌데도 그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 제복, 그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당화된 권위,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확 배해버리면서 실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 하는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런 실험을 왜 했고 그 결과 어떤 그 실험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 그 사회학 용어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을 말합니다. B는 behavior, 행동을 말해요. 그 사람의 행동은 environment, 환경. 그 다음에 P는 personality, 그 사람의 인간성 또는 뭐 본성, 천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학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성품과 인성과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에 좌우된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도 인간성이 나쁘면 행동이 안 좋아지고 그 반대도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은 사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사회심리학 실험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환경이 사람들의 행동을 그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그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나 역할 등을 통해 부여된 어떤 권위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이 뭐냐. 권력에 대한 과도한, 지나친 집착, 그 다음에 권력의 남용. 권력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나치는 경우 우리 한 개인과 그 사람이 속한 사회에 큰 폐단과 해악을 끼친다. 그런 현실을 이 실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설은 그런 실험과 관련해서 볼 때 그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982년 시대 상황이 이 소설에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비록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 이야기지만 선생님이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무서웠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그때의 시대적 아픔 이런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해학적으로 재미있게 풍자한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 전체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세태소설이라고, 이 세태라는 말은 세상 세자, 세상의 태, 모양태, 그 시대의,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세태소설이라는 말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대부분 소설이 뭐 세태소설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이게 많이 강조되는 소설 중에 여러분들이 1930년대 박태원이라는 사람이 쓴 천변풍경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천변풍경. 이 작품은 청계천 일대에서 살았던 1930년대 우리 서울에 가난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마치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잘 묘사한 소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천변풍경이라는 소설이 스티태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하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판적이고 해학적이고 향토적이다. 전인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죠. 시대는 1970, 80년대, 80년 초입니다. 80년 초까지 그 한 70년대 한 10여 년간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전라북도 익산, 과거에 이리라고 해서 이리, 그 지역의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죠. 완장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바탕으로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해학적 요소를 가미했다. 여기서 말하는 해학적 요소는 여러분들이 이 말은 판소리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판소리 사설 중에 이제 우리가 판소리의 구성 요소에는 안일이, 발림, 추임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창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안일이라는 판소리의 그 사설이 있어요. 그 사설이 노래가 아니라 대사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사사조 내지는 다른 문학 시적인 어떤 은유를 갖추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마치 대중가요의 가사 같이 또는 어떤 시의 한 구절 같이 음악적 어떤 가락이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로 판소리적 가락을 보여주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 소설이 갖는 독특한 특징으로 설명하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해학적인 요소는 판소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요소다 하는 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요소를 가미해서 덧붙여서 권력에 대한 인물들의 심리와 행동을 묘사하고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방언,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해서 현장성과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쭉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작품 구성 단계별로 간단하게 정리한 거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수리조합직원 경찰과 부딪히면서 이 소설이 아주 마지막 아주 극적인 충돌 과정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 이런 공권력의 상징인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아주 종술의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마지막 대목이에요. 결말에 이렇게 부월과 함께 고향을 원래 떠납니다. 자, 완장의 상징적 의미와 사전적 의미, 자, 이렇게 정리된 걸 여러분들이 잘 메모하면서 기억해 두세요. 사전적 의미, 신분이나 지위 따위를 나타내기 위해 팔에 두르는 표장. 첫 시간에 팔에 두르는 거 완장이라고, 여기 두르는 거 뭐라고 그랬죠? 어깨, 견장. 여기 배지 또는 뭐 엠블럼이라고도 하는데, 엠블럼이란 말과 배지란 말의 의미를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휘장이라는 걸 얘기했죠. 휘장, 견장, 완장, 이 세 개의 단어를 함께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징적 의미,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고인된 권력 힘, 권력을 상징하죠. 최 사장과 종술, 뭐 이런 사람들이 완장이 돼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건 여기에 쭉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본 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장이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술을 저수의 검진을 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완장을 사용했다. 설득의 수단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설득의 수단. 종술은 한의 대상이자 선망,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리고 완장을 찾아다니며 안하무일에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권력의 힘을 과신하는 그래서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의미가 종술에게 완장이 다가오는 의미다. 그 다음에 어머니 운암 때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죠.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술의 어머니 운암댁은 완장이 아주 깊이 피하고 싶은 그 트라우마라는 심리학 용어 있죠. 완장을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 과거 아팠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아들이 완장을 안 찼으면 하는 생각으로 계속 설득하지만 듣질 않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전체 내용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완장을 쭉 공부를 해봤는데 조금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만들어서 첨부 서류로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서 좀 보시기 바라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할 만한 이야기가 디벨레라는 영화 이야기도 잠깐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디벨레는 독일 말로 영어로 말하면 the wave, 파도란 뜻인데요. 미국에서 실제 했던 실험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어떤 권력과 관련해서 이 권력의 잘못된 사용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를 다룬 작품인데, 상당히 내용이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는 생략하고 일단 자료는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는 학생은 인터넷에서 그 디벨레라는 영화 관심 있어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했던 교도소 실험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서 125쪽에 작품 감상 해제에 더 찾아가며 읽기 위해서 작가의 또 다른 작품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 작품은 사실상 작가 윤은길 씨의 대표작이라고 많이 언급되는 소설입니다. 이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단편과 중편 사이쯤 되는 중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인데, 등장인물이 우리 그 1970년대 시대적 그 상처를 드러낸 어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거민과 관련된 이야기, 거기에서 겪었던 본인의 경험담, 작가의 경험담, 이런 내용을 다룬 소설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인데요. 우리 시대 우리 작가, 그래서 윤은길 작가의 작품집이 있는데, 이 책 속에 완장과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작가의 또 다른 작품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중편 소설인데, 기표라고 하는 학생과 그 담임선생님, 그리고 그 반의 반장, 이 세 명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비극적 사건을 다룬 청소년 일종의 폭력 소설, 폭력을 주제로 한 소설인데, 지금과는 한 40여 년의 시대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좀 시대적 배경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 우리 그 학교 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관계, 이런 것이 이 소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한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작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소설 전편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작품 전체 내용을 개괄적으로라도 이해하시면, 읽어보고 한번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완장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